사망 보험금만 35억이라 아무리 봐도 수상한데. 네, 보험조사원 나정직입니다. 저 박만호 씨 사망 사건에 대해 제보를 좀 하려는데요. 아, 교통사고 사건 말씀이시죠? 네, 그게 아무래도 보험 사기인 것 같습니다. 보험 사기요? 박만호 씨 친구분 되시죠? 네, 무슨 일입니까? 네, 보험조사원 나정직입니다. 박만호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신 건 알고 계시죠? 네, 보험금만 35억이라는 거액이라서 조사를 한 다음에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간단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평소에 보험 관련해서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딱히 없었는데. 아, 만호가 죽기 전에 보험을 엄청 들어서 너 보험을 왜 그렇게 많이 드냐 했더니 죽기 전에 일부러 드는 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일부러 보험에 든다. 네, 이번 사고 전에 만호가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사고를 냈다고요? 네, 1년 전인가 만호가 일부러 죽으려고 교통사고를 냈었는데 죽지 못하고 부상만 크게 당해서 억울했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혹시 또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있어요. 만호가 사업을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빚도 많아지고 친구들한테서 돈을 빌렸었는데 갚지 못해서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네. 친구들한테 그래서 폭행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실 만큼 굉장히 힘든 그리고- 상황이긴 했네요. 네. 내가 죽어서라도 가족들이 편하게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고 싶다. 남겨진 보험금으로 살게 해주고 싶다라는 말을 달고 살았었습니다. 의심이 되는 정황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네. 근데 혹시 이거 저한테 피해가 오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아닙니다. 저희가 보험금 지급 전에 조사만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전 이만. 가족들에게 보험금을 남겨주고 싶다고 했더라. 남편분이 고인이 되셔서 많이 힘드시죠? 네, 아직은 좀 많이 힘드네요.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보험금 지급 전에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서요. 네, 지금 남편 박만호 씨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이 한 10개 정도 되네요. 와. 네. 이번에 상 치르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보험이 너무 많은데 거기다 보험료만 200만 원이 넘는데 어떻게 다 감당하셨습니까? 전 그런 거 잘 몰라요. 애 아빠가 다 관리하고 있었어서. 네. 지금 보험금만 35억 정도 되는데 법정 상속인이 받는 걸로 돼 있어서 사모님이랑 자녀분들이 수령하게 되시겠네요. 네. 사고 경위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자동차 전용 도로 터널 입구를 남편이 들이받아서 사고가 났어요. 대낮인데 졸음 운전을 한 건지 어쩐 건지. 혹시 음주사고? 아니에요. 경찰에서 음주운전 아니라고 했어요. 주변에 다른 차도 별로 없었고 날씨도 맑았었다는데. 사고 원인은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기로 하죠. 혹시 남편분에게 이상한 다른 점 없었습니까? 이상한 점은 없었어요. 그냥 돈 벌어야 된다고 그 얘기만 맨날 하던 사람인데. 여보. 날씨도 맑은 대낮에
차도 없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이 터널을 들이받고 사망했다라. 뭐하노? 아, 박만호 씨 사망 교통사고 때문에 이 머리가 아파서. 아, 그 35억 보험금 그거지? 야, 아무리 봐도 자살인 것 같은데 유서도 없고 물증이 없다. 아, 예전에 그 사람 보험 사기로 조사받은 적 있다. 그래? 결과는? 그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을걸? 왜? 그때 피해자가 트럭 운전사였는데 반대 차선에서 박만호 씨가 일부러 자기 트럭을 향해 돌진한 것 같다고 했었거든. 근데 증거가 없으니까. 그래. 안 그래도 친구한테 보험금 이야기를 했다더라고. 자살 맞네. 맞아. 근데 자살이라고 하면 법원에서 우리 손을 들어줄까? 경찰은 뭐라 하대? 박만호 씨가 이미 사망을 했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지. 그렇겠네. 그럼 계약 무효 확인 소송 한번 해봐라. 계약 무효 확인 소송? 네, 보험 사기가 의심이 되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해지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일단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먼저 사건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회사 사고 조사원인 나정직 씨는 박만호 씨 사망사고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보험금은 무려 35억 원. 그런데 박만호 씨는 1년 사이에 10군데 정도의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사망보험만 집중적으로 들었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박만호 씨는 소득은 거의 없고 빚만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월 보험료만 200만 원 넘게 납부했습니다. 그러다 박만호 씨가 터널 입구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됐는데요. 날씨가 맑은 낮 시간에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터널 입구를 충돌했다는 게 좀 의아한 상황이죠. 거기다 보험 사기 같다는 익명의 제보까지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박만호 씨는 돈과 관련된 사건들에 많이 연루가 돼 있었고 보험사에서는 박만호 씨가 자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의심을 굳혔고 이에 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네,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망보험만 골라서 들었고요. 거기다가 의심스러운 사고도 여러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황준선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도 보는 내내 의심이 많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 보험 대출 사기나 보험 사기가 많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보험 사기 사건에서는 어떤 부분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그리고 보험 사기가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자세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잘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에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도 박만호 씨가 보험 사기를 계획을 하고 보험을 들고 일부러 사고를 냈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뭐 사람의 내면의 의도를 100%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주변 정황을 가지고 결국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 사건은 처음부터 보험금을 부정하게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동일한 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보험 계약을 단기간에 지나치게 많이 체결하셨고요. 사망 시에 수령하는 보험금도 모두 합치면 30억이 넘는 엄청난 거액이었습니다. 예. 또한 사망 사고 이전에도 유사한 보험 사고가 있었고, 또한 소득도 거의 없는 분이 원금 보장도 되지 않는 보장성 보험에 월 200만 원 이상씩 납입한다는 것은 이게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 힘든 정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야, 근데 뭐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뭐 변호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역시 시청자분들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요 보험금 취득을 목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거기에다 또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면 이게 원래부터 계약이 무효였다고 이런 무효 소송이 가능한 겁니까? 예, 이 보험 계약이 무효가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른 계약과 구별되는 보험 계약의 특성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보험 계약은 보험 계약자가 소액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이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거액을 받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계약은 도덕적 위험의 문제가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보험 계약에서는 당사자의 윤리성이나
선의성 같은 요소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점이 계약에 반영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윤리성, 선의성을 입증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그 말씀은 윤리적인 계약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예, 의도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피해를 과장할 목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당연히 그 계약을 무효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선량한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셈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다만 그러한 의도를 입증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네. 사실 직접적인 증거는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험 사기를 계획하는 직접적인 대화 내용의 녹취 같은 것들은 거의 획득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정황을 통해서 보험 계약자의 부당한 의도를 입증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자면 단기간에 지나치게 많은 보험 계약에 가입한다거나 소득의 몇 배에 달하는 보험료를 매월 납부한다거나 또는 보험에 가입하자마자 보험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와 같이 주변 재반 정황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황 증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황 증거는 법원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쉽지는 않습니다만 정황 증거도 많이 모이면 충분히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현재 대법원의 입장도 보험 계약을 악용해서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행위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해서 보험 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로 보고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는 무효의 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 계약이 무효인지 아닌지는 보험 계약자의 재산 상태나 다수 보험 계약의 체결 경위, 그리고 보험 계약의 규모, 보험 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재반 사정을 근거로 추정하여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보험사에서 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하겠다는 그 입장이 조금 이해가 되는데, 자, 그런데 지금 계약자인 박만호 씨가 이제 피고가 돼야 되는데 사망을 했단 말이죠. 그럼 피고를 어떻게 특정을 하죠? 예, 혹시 소송을 못하는 게 아닌가 좀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을 피고로 특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아내 김지혜 씨가 피고로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변호사님, 그러면 이 사건에서는 지금 박만호 씨가 사망을 했지만 만약에 사망을 하지 않고 고의로 다쳐서 보험금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보험 사기로 이제 고소가 가능하겠죠?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 보험 사기 행위는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서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통상의 사기죄보다 더 엄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까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지만 보험 사기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벌금 액수가 좀 올라가는 것이죠. 네. 그리고 가중 처벌되는 경우에는 보험 사기 이득액에 따라서 처벌이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 그럼 보험 사기 이득액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은 그 사기 금액이 높아지면 처벌 수위도 올라간다는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보험 사기 이득액이 50억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요. 보험 사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와, 보험 사기로 무기징역이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굉장히 센데, 자, 근데 많은 분들이 허위로 이제 보험금을 청구를 하는 거를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내가 낸 돈을 받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이 일반인 분들이 보험 사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신데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이 교통사고 상해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야간에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을 보고 있다가 고의로 뛰어들어서 차량에 부딪히는 경우입니다. 이 운전자는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해서 보행자를 들이받았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사고가 경미한 경우에는 경찰에 사고 신고를 잘 하지 않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미리 알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일 때 차량이 우회전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차량으로 뛰어들어서 교통사고 상해를 입은 것으로 가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 경우에 보행자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보험 사기 하면 단순 교통사고가 또 가장 많은 것 같은데 혹시 뭐 다른 사례도 있습니까? 네, 장기 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건도 꽤 많이 발생을 합니다. 한 사례에서는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해서 빚더미에 앉은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이제 입원 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을 하고 입원을 시작하셨습니다. 예. 그리고는 무려 736일, 와. 그러니까 2년을 넘게 병원에 허위 입원을 했던 것이죠. 와.
이 질병을 원인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을 하면 입원 기간에 따라서 상당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간 입원에 불필요한 진료를 받거나 입원 등록만 하고는 외출 외박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입원 치료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이었죠. 예. 하지만은 보험금은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해서 계속 청구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1심에서 징역 3년, 그리고 2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야, 그런 분들 우리 뭐 사실 방송용어는 아니지만 예. 나이롱 환자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나이롱 환자 때문에 요새 3주 이상 입원도 잘 안 시켜주거든요. 아, 맞아요. 이런 걸 보면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이 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과거에 발생한 사건 자료를 기초로 해서 사고 발생 위험을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서 산정이 되게 됩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확률의 전제가 되는 사고의 우연성이 훼손된다면 보험 제도는 존재할 수가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 전체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단순하게 보험회사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보험에 가입한 전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올라가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아까 말씀하신 나이롱 환자들 때문에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이 정말로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보험사가 지나치게 심사를 엄격히 하여 보험료 지급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 사기는 사회적으로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 행위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네, 자, 그렇게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보험 사기 정말 쉽게 넘길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험 사기를 한 번이라도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정신 차리시라고 따끔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 보험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당사자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연을 가장한 사고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는다고 좀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맞아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어지간한 보험 사기 행위는 거의 무조건 다 적발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보험회사는 돈이 많기 때문에 뭐 나 하나 정도에 괜찮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험 사기는 본인의 보험 사기로 인해서 보험사가 손해를 보는 것보다는 선량한 다수의 보험 가입자들 그리고 정말로 아파서 보험이 필요하신 분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보면 박만호 씨가 보험 사기를 계획해야 할 만큼 힘드셨던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적인 보험 사기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고 이 보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됨으로써 보험금을 전혀 받으실 수가 없게 됩니다. 박만호 씨는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남아있는 가족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셨지만 정작 가족들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가장만 잃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에 남게 되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